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두 업무를 모두 맡는 특검에 있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명분인데,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 소속인 검찰청으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이 오늘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한 겁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명분에 따라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뇌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면서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검사들의 입장은 수사를 다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최근 30일 더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일부 혐의를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매감 매직 의혹 등의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파견 검사들의 입장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 집단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왜 그 특검은 수사권한, 기소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시비 삼아가지고 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깜짝 놀랄 그런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검사징계법에 이제 징계 사유를 보면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기본적으로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태업 비슷한 형태의 그런 항명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이 역시도 법문대로만 읽어보면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느끼게 되는데, 일단은 김영근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당혹스럽게 생각을 한다. 입장 전문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 단계의 복귀 의미는 아닌데 언론 기사 제목이 조금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듯한 모양을 취했는데, 아까 장윤선 선생의 말대로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국면이 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정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서 지금 이제 가장 소위 말해서 오늘이 이제 원래 대법원장 출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사법화동처럼 콜라보를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 뭔지 알겠다. 예. 네. 딱 좋은 날이라는 거지, 오늘이. 네. 예. 오늘 딱 때리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취임 100일 잠깐 넘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검찰이. 예, 검찰이, 검찰이. 예. 게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제 보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저는 이제 사인회동 얘기를 다 떠나서 이걸 왜 밝혀야 되냐면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 대선에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은 너무 길죠. 일주일 앞두고 때릴 수도 있어요. 이제. 예, 정치 게임 막 합니다 이제. 파기환송 우리가 그때도 똑같이 설명하냐. 파기환송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사유는 저는 이해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로그 기록하고 사실상 전화합체 회부된 지 이틀 만에 남겼잖아요. 설명을 해달라고요. 배경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로그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밑에 연구관들 시켜서 자기는 몇 페이지 읽었는지, 혹시라도 결론 내려놓고 때렸는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천대 행정청 나와서 처음에는 읽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쪼으니까 아 이거는 원래 뭐 그런 식으로 법률심 하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30 지금까지 받은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이게 재발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꺾이면 다음에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타이밍 싸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필이면 검찰청 해체가 이루어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되는 날 이렇게 발표를 기습적으로 한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원을 향한 조희대 청문회가 무산된 무위에 그친 날을 딱 골라서 이렇게 그 검사들이 이런 날을 골라서 성명을 냈다는 데 분통이 터지는 것이고, 저는 밑에 보면 표면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민생사건 미제 처리 얘기하는 게 더 꼴배기가 싫은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걸 요청드린다. 가증스러운 야, 거죠. 그쵸, 예. 진짜 가증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법원 검찰이 동다발로 이렇게 그 입법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심지어 오늘은 천대엽 행정처장도 안 나와버렸어요. 그냥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검증을 아까 추미애 위원장 발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10월 그 추석 연휴 15일에. 끝나고 바로 10월 5일인가? 네. 15일. 15일 끝나고 이제 바로 복감되겠다. 예, 대법원에 직접 현장 검증을 간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정주 기자가 잘 정리한 대로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예. 그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암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본인들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는 검찰청을 마침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발톱을 숨기지 못하고 마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검찰 동호회를 비롯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버티고 싸우고 이겨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세상을 되찾자 이런 걸 결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뭐 바보입니까? 그동안 봤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리가 만무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문제가 된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하고 네. 정리하고, 그리고 뭐 좀 다소 차질이 빚는다 한다면 특검 연장 다시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여기서 어영부영 대충 미봉책을 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가 나올 수 그리고 있겠다는 생각이 검사들은 이제 임용될 때 검사 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말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라고 선서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검사 선서에 정합성 있는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명백하게 뭐 이제 검찰로서는 물론이고 검사로서는 물론이고 사실 법조인으로서 자격도전 없다고 상식 보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곧 김건희 특검이 곧 이제 기소를 이제 중요 이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좀 더 고민하고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집단 항명을 함으로써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소를 해서 과연 그 기소로 통한 재판이 과연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검사들이 봐주게 한 거 아니야? 이 수사관들이 봐주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수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저는 진짜 가능하다면 파견검사 전원 다 교체를 하든지 아예 진짜 민간에서 다 수혈을 해서 수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저는 좀 아예 전체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유지라는 게 검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자 같으면 법정에서 이제 특검보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 공소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뭔가 이제 틈새를 검사들이 정확히 알고 덤비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자리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계속 이렇게 한피력하면서 원래대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건데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정부 때 검사들이 한 중대범죄 수사 뭐가 기억나십니까? 별로 없어요. 뭐가 있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밖에 이재명 없지. 대통령, 그렇죠. 그게 유일한 중대범죄 수사라고 선거- 그러네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선거법이 네. 중대범죄예요 지금. 그러네. 선거법 위반이.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검사들이 한 행태를 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중대범죄 수사라니 칼자루를 치면 무슨 수사를 한다고 의심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기 조직 보위적인. 그렇죠.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고, 근데 저는 이 그 검사들의 이 집단 반발 자체도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 자체도 수사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날짜를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주장을 성명서 형태로 발부를 할 때는 사전 모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집단 반발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검찰에서 이런 뭐 입장이 나왔어 정도로 언론도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대충 넘어가고 오히려 뭐 이문정 검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개혁이 거꾸로 갈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위기감도 듭니다. 사실은 정성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게 검사 네. 징계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그 징계받을 행위들 제가 열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할 때 네. 당시에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나선 겁니다. 네. 똑같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감찰을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찰해야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날도 골랐고 특히 아픈 부분이니까 자기네가 그나마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곧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요 시점에 요 타이밍에 그런 부분을 공략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무슨 법리적인 거라든가 정당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치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스템을 개정하는데 그것도 특검한테 목소리를 내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왜 넌 가만히 있냐? 우리가 안 그러면은 협조 안 할 거다라고 진짜 협박을 한 거죠. 전 이거는 정말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완전히 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또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호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뭐 사방팔방에서 정성호 장관이 징계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그렇죠. 정성호 네. 장관을 향해서 뭐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가혹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센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고통을 준다는 잔인하게 표현도 쓰고. 하냐, 네. 뭐 이런 잔인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겸사들의 집단 반발을 알고 있었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싶은 정도 느낌을 받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미리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사전에 네. 뭐 이런 보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작심 발언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제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생각해 두었던 입장을 오늘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나온 얘기가 30년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본인들이 자초한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 성찰하고 자성하고, 그러면 공소청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기재부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하고 그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기재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검사들도 똑같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자기들은 목소리가 크고 우리는 특별해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보타지하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네. 겁박을 하느냐. 저는 이 작태가야. 아니, 그래놓고 옛날에 공무원 노조 때려잡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쵸. 공무원이 뭐 정치적 중립 네. 의무를 위반했네 뭐냐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일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처벌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완전 이율 배반의 끝판왕들이네요. 네. 그것도 그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무분별한 이제 그 항소 상고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동민 전 의원, 네. 김갑수 전 대변인 이런 분들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했는데 지금 1심에서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죄에서 항소나 상고를 하면은 실제로 결과가 두 바뀔 확률이, 오늘 정성호 장관한테 물어본 것 같던데 뭐 1.7%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8.3%는 계속 무죄가 유지되는데, 기계적으로 국가야 뭐 세금 가지고 하는 거고 그 검사가 뭐 대충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관없지만, 그 공소유지를 당하는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1, 2, 30 내내 돈 들이고 시간 다 뺏기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계시지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개인 또는 어떤 집단 조직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형사 끝나잖아요. 다 묶어서 또 민사예요. 줄줄이 또 사탕이야. 줄줄이 사탕이에요. 안 끝나. 이게 그러니까 피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그리고 약간- 조사 한번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면요, 일상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검찰이 자기들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니까. 올라오면 또 계속해서 하여튼 반드시 꼬린 시킬 때까지 끝까지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냐. 아,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또 이제 책임이 막중한데,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고쳐가지고 무분별한 항소 상고, 특히나 법리적으로 크게 다툰다거나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런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고, 그것도 이행되는 건데, 여간 여러 가지로 사실은 검찰 제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해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검찰만 그런 게 또 아니고 직위원 관련된 거, 야, 결국은 이제 판사도 불패입니다. 판사 불패.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번에 신임 법관들 전체 가운데 검사 출신이 35명인가? 제일 많았어요. 왜 이동할까? 검찰청 문 닫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옆집으로 가는 거죠. 그쵸. 난파선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분보장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검사들 니네 잘못하면은 지위 박탈되는데 판사들은 그런 거 없어. 헌법이 신분보장돼. 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 법원의 검찰화, 그런 게 문화 또 걱정된다는 자체가 거지. 아니, 왜냐하면 네.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방 법원장들 본인이 싹 임명해가지고
때를 쓰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하니까 그 이튿날 바로 전체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위헌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구나. 그 양보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포기란 없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야 이제 또 이제 이슈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지금 네. 뭐 저 좀 약간 하한기에 네. 이제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감과 동시에 물론 이제 추석 때 조금 힘들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국감 때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터져 나올 것 같고 뭐 방금 보니까 또 무슨 변호인마저도 윤석열의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고 재판날 영양 상태에 대해서. 네, 재판날 뭐 컵라면하고 건빵 먹었다. 아니 일반인들은 평소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야, 정말로 걱정이 진짜 뭐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 네. 김계리 변호사가 또 그런 얘기를 자기랑은 했는데 비싼 거 먹었으니까 그렇겠지 옛날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진이 공개됐죠 식당에서. 맞아요, 예. 맞아요. 식당 사진 공개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네. 그러니까 참 아직도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싶습니다. 그 이런 검사들의 그런 항명 사태들을 또 윤석열 얼마나 김건희는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기꺼이 즐기겠습니까? 예. 그렇죠. 공소유지 대충 해가지고 그렇죠. 나 풀려나면 되겠네 네. 이런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헛된 망상에 네.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정말로. 변호인들이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팀에서 집단 사보타지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아유. 있지? 이런 줄 얘기해봐 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 네. 뭐, 아이고 아유, 정말로 진짜. 같이 한심해지는 방향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마친 다음에 그런 주의 주장을 그렇죠. 했더라면 그렇죠. 얼마나 그나마 나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수사 도중에 마치 누구를 이 담보로 잡고 있듯이 볼모로 잡고 있듯이 하는 거는 더군다나 이 특검을 볼모로 잡는 거는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거든요. 정말로 용납이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10초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야의 이제 속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정대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추석 전에 어떤 검찰 개혁하겠다는 게 너무 이르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이걸 조금 이제 템포를 조절해야 되지 않냐. 정성호 장관도 초창기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아리까리하면서 약간의 잡음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특검 검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발톱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사람들이 그래서 추석 전에 하자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그쵸. 불을 뽑아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검찰 개혁의 속도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 게 내용이나 질 모든 측면에서 더 빨라지고 더 엄격해질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김건희 씨 수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 김건희 씨 수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런 시점과 중요성보단 특검 검사들이 검찰 논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 집단 반발로 민중기 특검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은 검사들의 입장 요구에 특검 관계자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답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보조직법 통과로 혼란스러울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일단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검의 경우 수사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내용을 잘 아는 검사들이 재판까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정보조직법과 모순되지만 중대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 때 특검 관계자를 통해 공개됐는데 민중기 특검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집단 복귀 움직임엔 수사 도중 복귀 의사가 전달된 적은 없다며 수사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단 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거나 복귀한 사례는 있었다며 특검이 강제로 남아있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대 청문회의 그런 긍정적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은 내란 재판이든 김건희 재판이든 재판들이 중계되는 항목으로 선택이 됐다는 게 지금까지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정방향인 것 같고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도 중계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큰 변화 아닙니까,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요. 법사위에서 너네들 너무 극단적이다, 니네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 내란 특검법도 개정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도 생기고 내란 재판 특별부도 만들어지고 네.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슬금슬금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조인들의 똑똑한 거지. 생리예요. 네. 생리. 보세요. 실제 이 특검법이 물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중계방송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안 한 거잖아요. 왜 안 했겠어. 게다가 그러니까, 네. 형사 25부 지기현부장 혼자 가서 그냥 오늘도 안 나오는데도 그냥 좋다고 그러고 그냥 안 나와도 돼 이러잖아. 보석 때 그렇게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판사님, 제가요, 재판장님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근데 오늘 내가 했는데 조용히 말합니다. 왜? 쫄아서 나 좀 잘 봐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나 그때 쓰러졌어요. 나 못 나가요. 그런데도 또 못 나오시는군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부인이라도 해야지. 해버리 정확히 파악하고. 강제군을 해야지. 그렇지. 네. 그거를 알았어요. 또 안 나오시는군요. 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가.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사실 내가 알기로는 그 배석들도 되게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도 옆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하니까 자꾸 바뀌어. 세게 하니까 바뀐 네, 거예요. 맞아. 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생각해봐요. 맞아. 청문회 한다고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사법개혁 한다고 하니까 그냥 바뀌어. 스스로 예. 알아가지고 민동기 알았어 잘한다 너 그렇게 한다 이거지 알았어 속으로만 알았어 그래도 좀 해줘봐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안 바뀌었겠지. 근데 막 서로 싸우고 창피스럽게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바뀌잖아. 나 못 나가 하면서도 바뀐다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법정에 피고인이 나가는 거는 무엇보다도 당연한 건데. 재판에 불이익이 될까봐, 결과값이 안 좋을까봐 당연히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안 나갈 수 있는 피고인이다. 이건 재판장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기 그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뭐 불이익이 날까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구나. 네, 예.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의무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난 당신 재판부에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당신 너무 고마워요. 근데 못 나가겠어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쟤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혔는데 윤석열 씨 측이 아프다면서. 현기증과 구토 증세. 그러니까 아프다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증과 구토 증세. 금단 증세 전형적인 금주. 아니 그날 봐봐요. 뭐가 현기증과 구토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얼굴도 더 날씬해지고 더 잘생겨지고 더 좋아졌던. 풀어주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재판 열심히 받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잘생겼다는 표현은 좀 너무 텐데. 이 와중에 또 깨알 질투를 하냐? 왜 그러는 거예요, 김영준 선생님? 아니 근데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게 지금 3대 특검 모두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 할 게 많다는 치더라도 오늘 이제 연장을 추가적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 마지막 김건희와 공모 관계의 끝판왕은 윤석열입니다. 내란 특검 외환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반드시 조사해야 되거든요. 최혜병 특검 거의 다 조사 끝났습니다. 그럼 3대 특검이 누가 윤석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 마지막 경쟁이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경쟁 안 할 것 같은데. 경쟁 안 해요. 경쟁 좀 시키죠. 여기서 그냥 보니까 확실히 좀 하라고. 예. 포기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지 간에 뭐 물리력으로 거부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기소하는 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혜병 특검에 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보니까 언론에는 다 안 나온 게 몇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언론에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김정한 목사도 소환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계속 지금 그 주변에 어떤 그 구분 능선까지는 갔는데 약간 조금 이제 뭐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외압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최혜병 특검에서 보면은 구속 사례가 거의 없는데 제 느낌에는 지금 밑에 있는 그 대통령이란 윤석열 밑에 있는 부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사에 잘 협조해서 왠지 영장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추측이 맞을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일병 특검은 이미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판사님이 다 그 군사법원에서 이미 다 모든 자료도 나왔고 다 했어요. 그래서 최일병 특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전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인데 처음에 내란 특검이 잘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이제 그립을 딱 잡고 윤석열 끌고 씨 왔는데. 이제 끌고 오고 뭐 이거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이제 검사들이 결국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검사들이었는데 검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은석 특검 얘기를 안 듣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협조하면 뭐가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 솔직히 좀 하고 온 것도 있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 검찰청 폐지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청 네. 폐지도 됐고 자기네들도 출세를 못했고 아. 그리고 욕만 먹고 있고. 니네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 니네가 지금 적하고 동침하면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해봤자 결국 나중에 나 욕만 얻어먹을 거고. 결국 내가 나가서 변호사하고 나면 선후배들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 자체가 원래 이 검찰 내부에서 뭐 위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힘이 센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뭐 조은석 특검한테 잘 보여서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특검도 이제 워낙 일이 잡다하고 워낙 힘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렇겠죠. 네, 일부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건희 특검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수사 기간 종료되면 사실 가는 분들이 좀 있고 새로 이제 선발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그런 혼선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검찰청이 폐지되면 자기 직장이 사라지면 이름이 바뀌면 당연히 뭐 직원으로서 이제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런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업무는 그냥 개인 로펌을 다니는 게 아니고 국가의 공복으로 위임받는 공무원 아닙니까? 거처를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약간 통상적인 공무원하고는 그 머릿속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 가지고 그쪽 계통 엘리트들의 민낯을 본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정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판단력은 최소한 갖고 있겠지 했는데 웬걸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상이 벗겨지는 단계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 해체보다 더 중요한 위기는 그러는 어떤 그 검찰 정권의 실패를 통해서 드러난 그 K 엘리트들의 허상과 민낯이 K 엘리트들의 사법 엘리트들이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가 어떤 국민들 눈에 이제는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진짜 위기는 이거 아닌가? 난 그게 위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저 갑자기 불현듯 궁금증이. 나 궁금증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질문하면 부적절한데 사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물어봐요. 예. 한겨레하고 경향이 합쳐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고현준이랑 저랑 둘 중에 하나만 남겠네요. 경쟁이네. 안 되겠네. 우리 합치면 안 되겠네. 보니까. 그럼 난 어디 나가야 돼? 우리는 어디 나가야 돼? 어디 나가서 소고기 사주는데. 소고기 사주는데 나간다. 저게 정답이거든. 소고기 사주는데 간단 말이에요. 검찰한테 지금 소고기 사주는 데가 없어요. 소고기 옛날에 내가 사준 거 내 나라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나가지고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좀 해야지. 예를 들면 뭐 인사상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확실한 보장이라도 해준다면 뭐가 있어야지 하나라도. 아무것도 없이. 이게 뭐냐 우리 욕만 얻어먹고 우리 해봤자 아무 낯도 안 나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가 왜 니네들하고 이걸 해줘야 되냐. 난 내 살 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하다가 판사로 경력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잖아. 많아요. 이번에 많았잖아요. 옷 벗기는 사람들 많은데 옷도 한 번에 못 벗어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기 마치 힘들거든요. 언론에서는 막 어디서 계속 벗을 것처럼 나오지만 옷 벗고 다 나와봐 다 굶어 죽어. 요즘 절대 힘들어요. 못해요. 되게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로펌에만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큰 로펌에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큰 로펌에 들어가는 것이 예전에는요 미안한 말이지만 김현장 같은 데서 부장 검사만 되면요 무조건 싸가지고 와서 딱 2년 보장해주고 그렇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돈 얼마 주고 이게 딱 나왔는데요. 그게 한
한 10년 전부터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했는데 5년 전부터는 이게 딱 끊겨버렸어요. 아예 갈 수도 없구나. 쉽게 이제 못 얘기하면. 가요. 그래서 예, 아무도 선배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안 끌어줘요. 야, 그런 근데 지금 단가지방들이 근데 검찰청이 없어져. 그럼 검사라는 메리트가 뭐가 있냐고요. 공소청밖에 없어? 공소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사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겠냐고. 일을 못하지 당연히.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구교영 기자 말이 딱 맞아요. 공무원이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가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원래 그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살아왔어요. 들어올 때부터 그랬기 들어올 때문에. 때 왜냐면 내가 이기적으로 공무원 잘했잖아.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잘한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넌 공익의 대변자인데 왜 네가 이기적으로 살라 그래? 네. 이러면 당연히 아무도 뭔 소리야? 나 그렇게 살아갖고 네가 그동안 나 칭찬해줬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야, 또 이렇게 적합한 비유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정까지 생각할 필요가 하면 안 있습니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정말로 이렇게 눈 딱 감고 당신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박도 안 돼요. 김건희 특검팀은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걱정되네요. 왜냐하면 통일교 건드렸죠. 그래.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도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고 이제 장대한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와이프까지 지금. 김건희 특검은 보니까 변호사 출신 특검보들이 네.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사건을 보통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고 계속 확산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아니, 세는 사람만 건드려. 확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네, 네. 확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확산이 되는 되는 거예요. 거구나. 그래가지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야. 진짜 걱정되네. 정말 걱정이 자기들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네. 끝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지금 이현모 전 비서관 그 그러니까요. 부인 혐의도 저는 그냥 대통령 전용기 탑승하는 과정에서 불법인 줄 알았는데 오늘 특검 아니야, 브리핑을 아니야, 봤더니 아니야. 횡령 배임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걸 정조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끝날 수사가 아닌 걸로 여겨지거든요. 엄청나게 돈 찾아내고 그 거기 가가지고 미리 뭐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할 게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이거 끝나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게 자기들 얘기죠. 야, 그렇구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장대한 건도 엄청 놀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MBN 그때 방송법 위반으로 자본금 불법 충당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대한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와이프가 이배용 그때 맞아. 그쪽 통해가지고 로비했다. 예. 이걸 지금 건드린 오늘 거거든요. 압색 들어갔잖아요. 예. 야, 그것도 사실 언론사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죠. 와 이걸 또 건드려? 막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나한테까지 뭐가 온다니까요. 뭐가 와요? 변호 맡아달라고? 근데 노영 변호사님은 그런 사건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의뢰인이랑 친분관계 이런 거 따져보겠지만은 솔직히 좀 어떤 고민이 그거는 드세요? 그냥 그 예.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말만 던진 거지 실제 맡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거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소고기 사달라 그래. 아니 저는 난 소고기 안 좋아해. 저는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이제 그 사람의 그 변호인을 보게 됐는데 어느 로펌 소속인지 봤는데 그 로펌이 하필이면 여러 돌아가는 특검 중에서 그 특속 변호사가 한 특검이 어떻게 보면 그 수사에 시발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여했던 분이 있던 특검에 그걸 요구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로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이 오면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좀 정무적인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하던데 원래 로펌은 개인 변호사는 별개인 겁니까? 소속 변호가 있어도? 어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